자, 이번에는 도면 기호를 넣는 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66페이지에 있고요. 도면 기호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도면 기호라는 거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임의의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치수를 지어 드릴게요. 1000에 200짜리 사각형을 렉탱의 명령으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렉탱 골뱅이 아무데나 한 군데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1000 쉼표 200 절대좌표의 개념이죠. 1000에 200을 하셔서 요거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데 지금 벽돌은 누워 있는데 원래 벽돌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벽돌 기호만 이렇게 그 로테이트 명령 이용해서 좀 세웠어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벽돌만 세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 여기에 있는 명령어의 기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복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각각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 요건 지울게요. 그려야 되니까. 요렇게 되어져 있는 사각형이 있는데 나무의 기호예요. 나무의 기호인데 일반적으로 나무는 세 가지를 크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재, 즉 나무를 이용해서 가장 힘을 받는 재료, 주요 구조재, 기둥으로 따지면 그 가운데 들어가는 철근이 되겠고요. 그 주근이 되겠죠. 주근이 되겠고 그 보조를 하고 있는 띠철근의 개념이 나무의 보조제가 되는 보조 구조재 또는 구조재 같은 이름을 쓰긴 합니다만 그 기호의 표시는 라인으로요. 나무의 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X로 교차되게 그려서 여기는 주요 구조재고 이 주요 구조재를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하는 재료를 보조 구조재라고 하는데 보조 구조재를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긋는 사선으로 내려긋는 방식으로 구조재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또 하나의 저희 나무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장목이라는 거예요. 치장목이라는 의미인데 이 치장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 즉 문양이 아름답거나 또는 천정의 몰딩, 바닥의 몰딩 또는 벽체의 그 문양을 조금 더 나무결을 더욱 살려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모양을 치장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치장목이 천정 몰딩, 걸레바지 등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 기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해치를 씁니다. 해치를 쓰는데 지금 보면 해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 오토캐드 2020 버전부터는 해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HP DLG 모드라는 게 있어요. HP DLG 모드를 엔터 치게 되면 지금 현재 값이 1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해치를 누르게 되면 해치가 팝업 창으로 뜨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떠요. 물론 상단이 편리하신 사람들은 상단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상단에서 쓰는 방법이 조금 불편하고 오히려 팝업 창에 쓰는 방법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HP DLG 모드 자체를 HP DLG 모드를 다 외우지 말고요. HP까지만 외우면 DLG 모드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 캐드 버전에서. 그러면 HP DLG 모드 하셔서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걸 1로 바꾸시면 해치를 누르게 되면 팝업 창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이렇게 보는 팝업 창에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하셔서 사용자 정의라는 건 내가 이 간격과 칸을 넣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하셔가지고 간격 45도, 간격 두기는 20, 각도는 45도 하고 간격은 20. 그러면 여기서 왜 간격이 굳이 20이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40회도 되고요. 30회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벽돌의 기호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벽돌이 40으로 주거든요. 벽돌도 사실 60으로 줬는데 벽돌을 60 주게 되면 벽돌의 그 한 장 높이가 57이잖아요. 그래서 벽돌 한 장 높이와 기호가 너무 언밸런스하고 같아져서 어떤 게 벽돌이고 어떤 게 벽돌 기호인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2의 배수를 써서 20, 40, 6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장 그 손으로 그렸을 때 이게 나왔던 방법들이거든요. 손으로 그렸을 때 이 정도 간격이 각각 치장목과 벽돌과 해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별 방법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작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도 20 해가지고요. 추가 점 선택하셔서 사각형 막혀져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막혀져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지금은 들어가져 있지 않은데 미리 보기를 눌러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엔터 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치장목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요 구조재, 이 주요 구조재를 보조하는 서부 구조재, 그리고 치장목. 근데 이 서부 구조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여러 번 아니면 또는 반대편 방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미러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꼭 지우시고 다시 한번 라인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셔가지고 사선 그린 것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선 그리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이게 기호기 때문에 이게 반대적으로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기호, 벽돌 기호 요걸 해볼 건데요. 여기에 들어갔던 내용인데 이 벽돌 기호는 여기에 세로로 표현을 해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해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서 네, 그렇게 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각도는 0도 그리고 간격은 60. 벽돌 한 장이 57이기 때문에 한 장 높이를 그냥 60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게 우리가 40분의 1 도면으로 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손으로 그렸을 때는 스케일이라는 자를 가지고 40분의 1을 체크를 했었는데 이걸 57로 체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굳이 40분의 1에서 그것까지 몰탈선까지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의 1로 그리는 정도면 그냥 이렇게 60으로 잡고 선만 그리는 걸로 표현을 하자라고 동의를 하게 된 네, 그런 내용. 그래서 기호가 돼버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벽돌은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가로선이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벽돌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로선을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 기호를 모든 기호는 가장 가는 선인 파란색을 쓰거든요. 0.1mm 네, 그 선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치장목 할 때 설명드렸죠. 20, 40, 60을 따르는 것이 가장 네, 원만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벽돌 높이는 한 장에 60으로 가고 이 벽돌의 기호 사선 해치는 치장목과는 구분이 되도록 여기 치장목이 20이면 벽돌은 40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땅 표시, GL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GL 표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어떻게 작업하냐면 지금 여기가 직교로 되어 있죠. 직교 바로 옆에 보시면 극좌표가 있어요. 극좌표 추적하기 옆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지금 현재 45도로 되어 있죠. 기본이 45도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극좌표 추적을 클릭해요. 이게 클릭이 꺼져 있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키셔야 돼요. 파랗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극좌표 추적 해놓고 라인 엔터 쳐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기 45도가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녹색 선이 나타나는 게 확인되시죠? 녹색 선이 나올 때 클릭, 다시 이쪽에서 녹색 선이 나올 때 클릭, 녹색 선이 나올 때 클릭, 녹색 선이 나올 때 이렇게 클릭 하시면 45도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잖아요. 45도로 선이 들어가는데 이 해치 부분과는 색깔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여기는 노란색을 쓰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도면이 잘못 들어가져 있는데 이렇게 보이듯이 이쪽으로 45도, 이쪽으로 반대 각도로 이제 40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해치를 넣어요. 해치를 넣는데 지금 이미 해치가 맞춰져 있잖아요. 해치가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해치를 넣어요. 넣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치가 그대로 맞춰져 있으니까 들어갔죠. 그런데 또 한 번 해치를 넣는데 요번에는 여기다가 똑같이 또 넣어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또 넣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넣은 해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135도, 45도의 반대 135도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굳이 같은 해치를 두 번 반복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수정만 한번 하면 돼요. 클릭하면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이 리본 메뉴가 뜨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즉시 수정하시고 끝났으면 ESC 키 눌러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철근 콘크리트 기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기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극좌표를 지금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기호는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해서 넓게 45도를 이렇게 놓고요. 요거는 그냥 복사를 해서 CO 엔터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벌리셔도 되는데, 우리 건축은 통상적으로 같은 간격으로 표현되는 게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옵셋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없어요. 옵셋 10을 2번 이런 식으로 10 2번 하시는데, 우리 예전에 철근 콘크리트를 손으로 제도를 했던 무렵에는 이 철근 콘크리트 기호에서 가운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주근과 띠철근 또는 보조근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주근 표시를 진하게 표현을 해서 도면을 꾸몄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초 삼아서 이렇게 도면을 표현해 주면 이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도면 자체도 예뻐요. 네. 그렇게 출력을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옆쪽으로 2칸 정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이번에 이제 콘크리트 표시인데, 과거에 콘크리트 표시는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원으로 2개 정도 이렇게 철근에 서클 하셔갖고 철근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치 쓰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원 2개를 철근에 걸치실 필요는 없고요. 해치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미리 정의를 넣어요. 미리 정의를 누르셔가지고 미리 정의에서 요 점 3개를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AR콘 보이시죠? 자, AR콘 엔터 확인 하신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리 정의는 인면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축척의 개념, 축척 크기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0.04 해보겠습니다. 넣고 엔터 했더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잘죠. 이게 이렇게 0.04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에 그 비율을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율이 들어있죠. 그 해치를 표기할 때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해치 축척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